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음, 취미를 마치고 또 내년을 위한 그 본군을 증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분봉보다는 인공 분봉을 통해서 어, 상당한 양의 그 본군을 증식해서 음,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세력을 키우도록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개 5월 말 6월 초 이 시기에 이제 채미를 다 하게 되죠. 그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감귤꿀이나 이제 떼죽꿀 채밀이 이제 주류를 이루겠고 아마 저기 우리 육지부에서는 남해안은 좀 빠르겠지만 에, 올라가면서 그 시차적으로 그 아카시아 채미를 해서 채미를 거의 완결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5월 25일에 보면은 이미 음, 그 감귤이나 진레꽃도 거의 다 낙하돼서 시들어서 이제 낙하되는 시점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이너 미뤄 좀 될까요? 쥐똥나무 이런 것도 쥐똥나무도 향이 좋고 아마 그 많은 양은 아니래도 그 조금씩 그 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 이게 쥐똥나무 비슷하긴 한데 요거 이름이 뭐더라? 어 쥐똥나무 비슷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삼색병꽃 이런 것들이 그 제주도 제주대학 근처 한 250, 300고지에서 피고 있고요. 좀 다른 육지의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도는 이렇게 꾸준히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 다소 그 야생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꿀벌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또 멀구슬나무라고 상당히 큰데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밀원이 되겠고 아웨나무라 그래서 아주 잔잔한 꽃들이 좀 많이 피는 이러한 밀원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야생화의 밀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양문가들이 이제 빈 땅이나 이런데 밀원식물 식재를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봉 실습장인데요. 실습장 앞에 빈 땅에 어, 심어놓은 파종을 해놨죠. 헤어리 배치, 또 화이트 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그 끊임없이 4월 달부터 지금 피고 지고 반복하면서 우리 지금 그 키우고 있는 벌들이 꾸준히 찾아가서 이제 꿀을 가져오는 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분가들도 이 빈 땅에 이런 그 크로바나 헤르베치 이런 것들을 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일찍 개화들하고 자라니까 다른 잡초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수퍼의 그 산란 후 태어나는 그 일정에 대한 걸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여왕벌 같은 경우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강좌에서 음, 아주 자주 보여드린 건데
이 세 종류의 벌들이 아래 단계는 한 1, 2, 3, 3일간 거치고요. 그다음에 유충 단계도 거의 같은 기간을 거치는데, 이 퓨파라고 하는 것은 번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밀개가 돼서 번데기가 됐을 때 도합 산란 후 16일 만에 영거로 태어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5일 정도, 4, 5일 정도 그 성성숙이 일어나고 교미가 가능하죠. 일벌들은 21일간 유충 단계를 건, 유충 단계를 통해서 에, 성공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자기 본인의 일년별의 역할을 하는데, 음, 대략 한 3주는 내역봉의 일을 하고요. 집안일을 하고요. 대략 3주 다양한 시간, 인터벌은 이제 다양한 시간이 있지만, 대개 한 3주 정도 외역봉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이 16일 만에 태어나도 성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여왕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약 이거 한 5일 정도를 합한다면 역시 21일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일벌은 태어나자마자 또 자기 일을 하는데 역시 21일 만에 태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숫벌은 좀 특이한 게 그 숫벌집도 좀 크고 해서 약 24일 만에 태어나고요. 그래서 수펄이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데는 또 한 추가적인 12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24일, 12일 합치면 36일이 되겠죠? 요거는 한 21일이죠, 여왕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왕벌이 교미 여행을 떠날 때 수펄이 동반을 해야 된다면은, 36에서 21일을 빼면은 뭐 대략 한 2주일, 영물 왕대가 생기기 전에 수폴집이 약 2주 선행해서 생긴다. 요, 그래서 그런 수폴집이 이제 발견되고 그러면 약 2주 후에는 이제 분봉열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큰 차이는 여왕벌 여왕벌이나 일벌 수펄이 모두 태어나서 한 사흘 정도는 똑같이 로얄 젤리를 먹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1, 2, 3일 1일, 3일 날 태어나서 4, 5, 6일은 똑같이 일벌들이 로얄 젤리를 공급하는데 그 이후에는 여왕벌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로얄 젤리를 투여하고 일벌이나 슈퍼한테는 에, 꿀, 로얄 젤리도 좀 주지만 꿀, 또 꽃가루, 물 이런 걸 섞어서 줍니다. 그리고 유충 단계에서 평균 한 10,000번 정도의 간호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충의 자랄 때 일벌들이 계속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핥아주고 막 그런 것을 아마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 계속 어, 케어 케어해 준다 그러나 유모가 애기 목욕시켜 주듯이 그런데 만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병 안 걸린 일벌이나 혹은 수벌들이 태어나려면은 는 내역봉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 닦아주고, 뭐, 오염이 되면은 또 닦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영어로 뭐, 롤스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육하는 그런 벌이겠죠. 그 양육하는 벌이 많아야 그 봉군이 이제 건강하고 다른 질병이 이제 예방이 되는 거죠.
이거 재밌는 게 꿀벌은 잠을 잡니까? 하고 궁금해 하는데 한 1분씩 해서 하루에 250번을 잔대요. 그러면 6으로 나면 6, 4, 24, 한 4시간 정도는 꿀벌이 잠을 잔대.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푹 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잘 자니까 그 수명이 긴가? 로열 젤리 좋은 거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서 그런지 여왕벌은 상당히 그 수명이 길죠. 이것도 이제 방금 본 내용을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왕벌이 태어나서 그다음에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기간을 통해서 지나서 대략 한 6일 정도의 교미여행을 다녀온 후에 산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6일 아니라 그 교미여행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제 대략 이렇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런 내용도 새로 밝혀졌구나. 이렇게 알면은 좋겠고요. 수번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궁극적으로 37일째 산란 후 37일째 성적인 성숙이 된다. 그래서 여왕벌의 교미 여행을 떠나거나 주변에 있는 여왕벌이 교미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가서 이제 교미를 하는 그런 역할. 오로지 생식을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이제 수컷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속적인 세력을 키워나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여유가 있다. 상당히 세력이 컸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생식을 해야 되는데 벌 자체도 이렇게 이제 증식을 위한 생식을 하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일벌과 수벌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이제 공군입니다. 그래서 요 여왕벌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그 왕대라 그러죠. 이 퀸셀, 왕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이제 충분한 세력이 돼서 이 정도 세력이면 우리가 둘로 나뉘어도 두 집 살림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생겼을 때 왕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네장 대략 한 네장 벌 정도의 세력이 커지면 이제 수펄집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다섯 장, 여섯 장 정도가 세력이 커진다면은 이때에 이제 왕대가 생겨서 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봉군 하나가 봉군 두 개로 되고 또 그것들이 또 세력이 좋아서 또 분봉하면은 네 개,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씩 나눠진다 그럼 또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여왕벌이 유실되면은 뭐 우리가 내검을 하다가 어떻게 그 손상이 있든지 어떤 여한 이유로 여왕벌이 없어지게 되면은 일벌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여왕벌이 없네 그러면 부화 3일 이내에 유축 암컷에 일벌이 될 녀석들은 일벌이 되든 여왕벌이 되든 동일한 조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선택해서 로얄 젤리를 계속 로얄 젤리만 공급해서 여왕을 생산하기 위한 그 왕대를 만드는데 이러한 왕대들, 일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왕대를 만들죠. 요거 뭐 변성왕대라고도 하고 비상왕대라고도 하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공분봉에 응용을 하는데 그러한 요 왕대에 있는 그 소비장을 그 쪼개서 각각의 그 벌통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새로운 굴을 육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왕대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유충장에다가 꽂아서 그래갖고 인공적으로 이제 벌통을 늘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비상왕대를 음, 이용해서 인공분봉에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대에 인공적으로 그 왕관, 인공적인 왕안에다가 여왕벌을 만드는 것도 이 비상왕대를 만드는 개념, 비상왕대를 만드는 그러한 동일한 조건을 줘가지고 왕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왕대가 분실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음, 일벌들의 방을 여왕벌 방으로 그 개조해갖고 비상왕대를 만듭니다. 뭐, 요런 것은 이제, 물론, 여왕벌을, 여왕벌에게 먹일, 그, 로얄 젤리의 생산을 생각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나 좀 훌륭하게 큰 거 한 두 개를 남겨놓고 이제 제거해 버린 다음에 육성하면 좋겠죠. 주변에 이제 일벌들이 자라는 그 유충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갱신왕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일벌들이 느끼기에 여왕벌의 산란력이 좀 실망스럽게 떨어지거나 여왕벌이 어떤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고 새로운 여왕을 옹립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여왕벌이 이걸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얘를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벌 갱신하게 하고자 이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은 이 비상왕대, 변성왕대와는 달리, 한쪽 구석에 거의 정상적인 분봉왕대와 같이 이제 제대로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면서 이 비상황대만큼 여러 개는 아니고 뭐 하나나 둘 정도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처녀 여왕이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은 그 기존의 구 여왕하고 얘하고 둘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가서 훌륭하게 교민을 받아와서 들어와서 산란까지 한다. 그것이 확인되면은 때는 이제 다른 일벌들이 구왕, 기존의 여왕벌을 둘러싸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체를 밖에다 툭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왕대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업을 하다가 이런 비상왕대가 아닌 갱신왕대, 좀 왕대가 훌륭하면서도 그래 많지 않은 뭐 하나나 두 개 있을 경우에, 이거 왕대를 제거해버리자고 딱 띄워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일벌들이 얘를 가지고 신왕을 만들려 그러는데, 그거 공주가 잘라버리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변성왕대고 이런 것이 갱신왕대다. 그래서 양봉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왕대에서 여왕이 훌륭하게 떼어져 나갔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왕대에서 여왕이 태어나기 전에 여기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뚜껑 비슷하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왕벌이 태어날 때 그거 뚜껑을 싹 오려서 열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텅 빈 건데 만약 이렇게 생긴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나온 여왕이 자기 라이벌 다른 동생들 그 왕대가 있다 그러면 가서 막 찔러 여왕벌의 침으로 찔러서 얘를 죽여요. 그래서 여왕벌은 침을 일생에 한 번만 쓰는데 이 녀석 자기 경쟁자들을 없앨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침을 맞고 죽게 되면 일벌들이 얘를 허물어 버릴 때 이렇게 땡그랗게 뚜껑이 열린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옆이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검할 때, 아, 요런 게 보인다. 그럼, 한 마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경쟁자들을 없애는 일을까지 하더라. 그럼 정상적인 이런 그 생육이 시작됐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일벌이나 수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로얄 젤리 그 먹이를 줘갖고 키우는데 여왕벌은 커다란 왕대에 넉넉하게 그 과량의 로얄 젤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죠? 유충이 둥둥 떠다니는데 충분히 넣어서 봉개할 즈음에 이제 번데기로 될 시점에서는 이제 로얄 젤리가 그 잔량이 남죠. 퓨파 단계, 그 번데기 단계 여왕벌은 더 이상 그 로얄 젤리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라바, 유충의 단계에서 약간 구더기 같이 생겼죠? 그 흡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변태를 일으키고, 그 나머지는 이제 노랗게, 이렇게 돼서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남아 있었다 하면은 여왕벌이 충분히 자기 거 먹고도 남았다. 그래서 여왕벌의 새끼는 그 번데기는 충실한 영양 공급이 됐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요게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빠듯하게 이 녀석이 그 빠듯한 영양으로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좀 어딘가 부실하겠죠. 그래서 인공광대를 사용할 때도 끝에 이렇게 노랗게 이제 묵은 자녀의 로얄젤리가 보인다면 이거 훌륭하게 얘가 잘 먹고 그래서 변태가 됐겠구나, 우화가 됐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비슷한 이제 그림인데 좀 깨끗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앞이 맥혔다 그러면 더 이상 얘네들은 이제 로얄젤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잔류하게 되죠. 이런 녀석들은 이놈도 마찬가지고 이게 넉넉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로 우화가 진행이 되겠죠. 여왕벌로 이제 변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림은 에, 똑같이 암컷인데 어떤 놈은 일벌이 되고 어떤 놈은 이제 여왕벌이 되느냐, 어디에 차이가 나느냐, 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인데요. 후생 유전학이라고, 물론 유전자가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부화된 지 사흘 동안은 똑같이 로얄젤리를 얻어먹는데 그 이후에 여왕벌의 경우는 계속 로얄젤리, 영양이 풍부한 로얄젤리를 먹어가지고, 이 발육, 발생 단계가 이 발육이, 그러니까 그 자극이 돼서 더 크게 자라고, 이제 충실한 여왕벌로 태어나는데, 에,
일벌이나 숯벌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은 로얄젤리를 먹이지만 그 이후는 이제 꽃가루라 이제 꿀, 또 일부의 로얄 젤리 이런 걸 섞어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싼 밥을 먹이는 거야. 그래갖고 요게 이제 일벌이 되는데 여왕벌만큼이나 크지도 않고 벌방도 조금 많죠. 일벌이 되는데 그러면은 로얄 젤의 영향이 많아서 여왕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벌에서는 여왕벌로 태어난 게 그 기본값이에요. 근데 일벌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간에 이제 꽃가루를 섞어서 먹이니까 꽃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 RNA라고 그 식물의 RNA 성분이 이 생식장기나 이런 그 발육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일벌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여왕벌의 이제 생식장기가 충분히 이게 배에 발육이 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얘는 발육이 억제된 상태로 나와서 등치도 작고 이제 배도 작죠. 그래서 꽃가루의 어떤 성분이 여왕벌로 되는 걸 막는다 이거죠. 여왕벌로 되기 위해서 뭐가 추가돼서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여왕벌이 돼야 되는데 생식 능력을 가진 이 꽃가루에 있는 그 마이크로 RNA라는 성분이 RNA의 짧은 가닥 RNA죠. 식물성 RNA가 그 생식장기의 발육을 억제해서 일벌로 만든다.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봉군 내에 생식 능력을 가진 암컷은 오로지 여왕벌밖에 없는 거죠. 여왕벌이 뭐 여러 마리가 막 열심히 나와서 싸움질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봉군이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마리가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가 신왕이 태어나기 전에 분봉에서 나가버리죠. 그런 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요 식물의 RNA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